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STO라는 그, 그 새로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 증권사 전단체하고 오늘 첫 시간으로 STO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서 금융기관이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PF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 이제 시중은행이나 상호금융저축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으로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해주죠. 그런데 이제 증권사하고 신탁사, 캐피탈사는 사실은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전단체, 신탁사, 캐피탈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나 리츠나 이런 쪽은 이제 투자자에서 펀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 신탁사, 캐피탈사는 사실은 채권 형태로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운용사 리츠는 투자자한테 자금을 모아서 그걸로 대출이 실행되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한테 말씀드렸지만 전단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증권사가 SPC를 만듭니다. 상법상 SPC를 만들면 그 SPC가 전단체를 발행하죠. 그 전단체를 발행하는데 이 전단체를 시장에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단체를 매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단체는 보통 만기가 3개월이고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차환해서 앞에 있던 전단체를 끄고 다시 새로운 전단체 발행한 걸로 차환해서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24개월짜리 사업이다, 부동산 사업이다 그러면 3개월씩 8번을 연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게 사주게 되면 이 SPC가 부동산 시행업자한테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 상법상의 SPC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거를 사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권사가 이것을 매입 확약해 줍니다. 만일 차환이 안 되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래서 이 매입 확약이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전단체가 시장에서 전혀 안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환에 실패해서 증권사들이 다 매입 확약을 해서 증권사의 유동성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단체의 위험성은 상환될 때까지 매입 확약에 대한 지급 채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개월짜리 사업이면 8번의 차환이 돼야 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차환이 안 되면 증권사가 그거를 떠안아야 되는 거죠. 채권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용이 써보여져 가중 평균 위험값이라고 그래서 이게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이 증권사들이 이 매입 확약으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가 이렇게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100%된 거는 뭐 다월, 하이도 뭐 85% 넘고 뭐 굉장히 신용 위험이 이렇게 증권사들이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차환이 안 돼서 신용 익스포저가 커졌다는 겁니다. 근데 증권사의 본연의 업무는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해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전단체를 발행해서 그걸로 PF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 자금을 주선해주는 브로커리지만 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매입 확약 같은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부동산이 고수익이 나니까 지난 10년간 전단체가 잘 팔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바로 앞에와 같은 전단체를 발행해서 그걸로 PF 대출을 해주고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변제 순위별로 보면 대형사 같은 경우는 선순위가 제일 많고 중대형사 이런 데는 수익률이 높아야 되니까 금리 12%뭐 15% 이런 후순위 뭐 이런 데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형사를 뺀 중형사, 중소형사, 소형사들은 이 후순위나 이 브릿지론에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막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증권사 위기가 온 게 이 대출 전단체로 인해서 전단체로 자금을 조달해서 부동산 사업 PF 사업장에 대출해 준 것에 대해서 차환이 안 되니까 아예 매입 확약 채무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 유동성 비율, 요거는 이제 3개월의 유동성 자산하고 우발 채무를 나눈 건데 지금 이게 보통 10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조정 유동성 비율이라는 게 이 진한 색으로 나타난 파란색인데 이 100 이하로 막 떨어져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F 위험 채무 대비 갚을 돈이 없는 거죠, 유동성이. 그래서 이게 지금 증권사들이 위기에 닥쳤다라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STO라는 거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는 거는 채권을 증권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채권을 증권화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 자금을 조달하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채권처럼 해서 발행해서 그러니까 전단체와 똑같이 그런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나 리츠가 투자자에서 펀드를 모으듯이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 리츠가 투자자한테 펀드를 모은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STO, 채권을 토큰 형식으로 발행하고 그 사람들한테서 그 채권을 매입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는 매입 확약 없이 주선만 하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STO 시리즈를 정식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한 100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STO 시리즈는 제가 2019년부터 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유료 채널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만들어 봤더니 월 12,000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12,000원 이렇게 되고 외국 사례는 어떤지, 그 다음에 STO의 구조는 어떤지, 그 다음에 뭐 펀드하고의 비교, 리츠하고의 비교, P2P하고의 비교, 뭐 이러던 다양한 비교 분석 사례 등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부동산 PF의 전단체를 향후 1, 2년 내에 전부 대체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단체로 인해서 부동산 PF발 증권사 위기가 오자 금융위원회에서 서둘러서 이 STO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